전남 지역 시군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시범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여수와 고흥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 추세를 보여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여수 산단 기업들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정유업체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광양항 원료부두에서 석탄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기계에 끼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경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가 오는 10월 착공합니다.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수용 인원과 주차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와 도내 시군이 오늘부터 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에서 6명까지, 행사 가능 인원은 최고 500명까지, 시설 면적당 이용 인원은 4제곱미터당 1명에서 6제곱미터당 1명까지 확대하고 전남 맞춤형 특별 방역 대책도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안정적인 방역 관리를 유지하면서 도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어려운 지역 경제를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지역이 이처럼 사회적 거리 제한 완화에 들어갔지만 전남 동부 지역은 확진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만 모두 23명이 발생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던 고흥 지역에서는 공무원도 감염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고흥읍 동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입니다.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길게 줄지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흥군 공무원 A씨를 최초로 동료 공무원을 포함한 가족 등 N차 감염이 지난 주말 이후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현재 고흥읍과 도하면 전체 주민 등 16,000여 명에 대한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번 확산과 관련된 첫 확진자인 A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는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군은 청사에 대한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한 데 이어 확진자가 나온 부서와 면사무소를 폐쇄하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군 청사와 확진자 이동 경로는 소독을 완료하였고 군청 2개의 부서와 도안 면사무소는 임시 폐쇄 조치하였으며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추가 확진자와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한 한편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던 고흥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지역사회도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인지한 시점하고 군청에서 안내 문자가 가는 시간하고는 너무 차이가 너무 커요. 4시간, 5시간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수 지역도 지난 주말 이후 유흥주 전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조용한 전파에 의한 N차 감염의 확산도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도는 도내 시군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과 별도로 공군과 여수시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 또다시 급속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정부에서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현장 접종을 허용하면서 이른바 노쇼로 발생하는 백신을 맞겠다는 문의 전화가 최근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수급은 시민들의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해서 접종하고 있는 광주 서강병원. 사회 필수 인력 등 백신 대상자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네요. 아파요. 잘 눌러주시고 구멍 살 수 있으시면 정부에서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명단에 없더라도 백신이 남으면 현장 신청을 받도록 허용하면서 위탁기관의 예약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노쇼가 발생하거나 백신 잔류량이 남게 되면 예비자 명단에 따라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데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 예약 면단을 받아가지고 그날 잔류량이 생기게 되면 전화 드려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쇼나 당일 예약 취소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꼴로 노쇼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전체 예방접종 대상자의 0.7%인 810여 명이 노쇼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이자 접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노쇼가 없고요. 이제 단체로 모시고 오기 때문에 혹시 가끔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주로 미접종자가 발생한 읍면동 내 접종 대상자 어르신은 1번이고요. 백신도 현재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현재 1차 접종 대상자 가운데 절반 정도만 백신 접종을 마쳤고 나머지 대상자는 5월 하순부터나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만여 명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5월 중순 이후에나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별 도입 물량을 1차 접종과 2차 접종으로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5월 중순까지는 백신 보릿고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행정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가 오는 10월 착공됩니다. 전라남도는 동부권 주민들의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부권 통합청사를 오는 10월 본격 착공해 오는 2023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본계획 보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동부권 통합청사를 탄소 제로 건물로 건립하는 것은 물론 수용 인원도 당초 240명에서 310명으로 늘리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 주차 면수도 288대에서 810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어려운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경실련과 한국노총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참석자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의사 인력 양성에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하루빨리 의과대학 설립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오는 21일과 다음 달 4일 자체 토론회를 열어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여수산단의 기업들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일부 업체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고 정유업체도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문희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산단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LG화학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최대치인 1조 4,081억 원. 특히 석유화학 부문의 영업이익이 9,800여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의료와 위생 등 전방 산업의 호조로 주요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고 판매 마진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 등 다른 입주업체들 역시 플라스틱과 고무 제품의 수요 증가, 공장 재가동의 영향으로 1분기 깜짝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 가전 이런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에도 여전히 호황은 이루어진다. 지난해 9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GS칼텍스도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국제 유가가 6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재고 평가액이 증가했고 수익과 직결되는 정제 마진도 소폭이나마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공유를 포함한 주요 석유 제품의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고 유가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펙의 증산이나 또 이란 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 때문에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요인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1분기 실적 개선을 이룬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접종의 속도, 미국과 중국 업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를 시민들에게 공지하는 대형 전광판이 지역 중심가에 들어섰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광양시 컨테이너 사거리에서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준공식을 갖고 지역 내 각종 대기오염 정보에 대한 실시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와 광양국제로터리 3610지구가 2억여 원을 공동 투자한 이번 설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안내문 등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다양한 오염 정보들을 각종 측정 장비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게시하도록 구성됐습니다. 광양 세풍산단에 대한 항만 배후단지 지정이 추진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광양 세풍산업단지를 항만 배후부지로 확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오는 6일 관련 기관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 올해 안에 항만 배후단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세풍산업단지는 내년 말까지 9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단계에 40만 7천 제곱미터, 2단계 66만 제곱미터 규모의 항만 배후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 서울뉴스에서 보도된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광양항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에서 석탄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중장비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광양항에 정박해 있는 9만 3천 톤급 파나마 국적 화물선. 흰색 선을 쳐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이 선박에 실려있던 석탄을 내린 뒤 마무리 작업을 하던 항운노조 소속 노동자 2명이 중장비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은 불도저하고 그다음에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인부 2명이 가 쪽에 붙어 있는 석탄을 작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아마 미끄러져서 이렇게 불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사고로 38살 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졌고 51살 노동자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장비 운전자는 해경 조사에서 이들이 작업하는 걸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또 다른 노동자 7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현장 감독관이 따로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장 감독관이 없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게 제가 그 시간대 회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여수해경은 중장비 운전자와 현장 책임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역 작업을 일단 중지시켰고 현장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볼 만한 관광지 63선을 추천했습니다. 이번에 추천한 가볼 만한 관광지 63선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특별한 휴일에 맞춰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를 중심으로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여수 예술의 섬 장도와 순천만 국가정원,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숲,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이 포함됐으며 전남도 관광정보 시스템 남도 여행 길잡이와 관광 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FC서울 기성용 선수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주 기영옥 광주FC 전 단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어제 오후 3시간 동안 기성용 선수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기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 자금을 제공했지만 투기 여부는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 씨 부자는 지난 2015년 농지 등 10여 개 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과 함께 투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호남 단일 후보로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서삼석 의원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면서 호남 정치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표면적으로는 호남 단일 후보인 서 의원을 지지하는 모양새였지만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 후보를 달리한 것이 서 의원의 지도부 입성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로 인해 호남이 민주당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